안녕하세요, 여러분. AI 모델을 개발할 때 그냥 무작정 크게만 만들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AI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믿잖아요? 거거익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항상 정답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생각에 한번 제대로 태클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댄스 모델, 이건 뭐랄까? 모든 종류의 못에 똑같은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는 격이에요. 아주 작은 못 하나 박는데도 온 힘을 다 쓰는 거죠. 엄청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오른쪽 전문가 혼합, 우리가 모이라고 부르는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마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벤져스 팀 같아요. 수학 문제가 나타나면 수학 전문가가, 코딩 문제가 나타나면 코딩 전문가가 딱 나서는 거죠. 어떤가요? 훨씬 스마트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볼 거예요. 먼저 AI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실태를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로레라는 아주 흥미로운 추론의 법칙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법칙을 이용해서 AI에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 모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실전 과정까지 쭉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AI의 비효율적인 사고방식. 이게 그냥 전기세 많이 나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AI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쟤들이 가끔 보면 너무 과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과잉사고랑 과소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뭐야?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탄생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잉사고죠. 반대로 엄청 복잡한 양자역학 문제를 던져줬더니 대충 맞을걸요?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과소사고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결과물도 비효율적이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롤, 우리말로는 추론의 법칙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팁이 아니고요. AI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요? 일종의 AI 사고 물리학 같은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정말 획기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의 첫 번째 법칙은 계산 법칙인데요. 들어보시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거예요.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더 많이 생각해야 하고 쉬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직관적이죠? 딱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 수식이 바로 그 계산 법칙을 멋지게 표현한 건데요. 복잡해 보인다고 겁먹지 마세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C가 계산량, 그러니까 AI의 생각의 양이고요. 저기 그리스 문자 카파가 문제의 복잡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문제의 복잡도가 올라가면 생각의 양도 그에 맞춰서 쭉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간단하고 우아한 원칙,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정확도 법칙입니다. 이것도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건 풀어야 할 단계가 여러 개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조금씩 실수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마치 여러 개의 허들을 넘는 것과 같아요. 허들이 많아질수록 넘어질 확률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확도는 지수함수 그래프처럼 쫙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수식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A가 정확도인데요. 문제의 복잡도가 커지면 정확도가 저기 지수, XP 때문에 확 깎여 나가는 게 보이시죠? 생각의 사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패할 위험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걸 해볼 시간입니다. 이 멋진 법칙들을 가지고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AI 모델들을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결함이 발견됩니다. 이 표를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단조성. 이건 문제가 어려워지면 더 골똘히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건 대부분의 AI들이 아주 잘해요. excellent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합성성입니다. 여기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합성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푸는데 10만큼 생각하고 코딩 문제 푸는데 10만큼 생각했다고 쳐요.
그럼 두 문제를 같이 줬을 땐 20만큼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AI는 뭐 50을 쓰거나 5를 쓰거나 완전히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계산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한테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 자기의 생각 에너지를 예산처럼 똑똑하게 배분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일종의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죠. 이 문제는 이만큼만 생각하고 저 문제는 저만큼 생각해서 합치면 되겠다. 이런 계획 자체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SFT 컴포라는 건데요. 이건 AI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아요. 단순히 정답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그 과정 자체를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아까 말한 그 합성성 법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생각의 경로만 족집게처럼 쏙쏙 골라서 AI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기발하고 우아해요. 들어보세요. 먼저 서로 아무 상관없는 문제 A와 B를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똑똑한 교사 AI한테 문제 A, 문제 B, 그리고 두 개를 합친 문제 A 플러스 B를 여러 번 풀게 시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생각의 양이라는 건 AI가 답을 내기까지 고민하는 과정, 즉 생성해내는 텍스트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A를 풀 때 쓴 생각의 길이 더하기 B를 풀 때 쓴 생각의 길이가 A 플러스 B를 한꺼번에 풀 때 쓴 전체 생각의 길이와 거의 똑같은 가장 경제적인 풀이 과정만 필터링해서 골라내는 겁니다.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해답지만 모으는 거죠. 바로 이 수식이 그 필터링의 심장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 LR1, LR2가 각각 문제 A와 B를 풀 때 쓴 생각의 길이고 LR1, 2는 합친 문제를 풀 때 쓴 길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거의 없는, 즉 낭비가 최소민가 되는 경로 R을 찾아내는 거죠. 말 그대로 수학적인 필터를 써서 모델한테 너 무조건 효율적으로만 생각해 하고 강제로 가르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전으로 가볼까요? 이 똑똑한 훈련법 SFT 컴포를 앞서 말했던 효율적인 전문가 팀 아키텍처, 모에와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큐로라라는 마법 같은 학습 기술까지 더해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GPT-OSS 같은 최신 모델들이 왜 대단한지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와, 이 표정 보세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GPT-OSS 120B 모델은 전체 파라미터가 무려 1170억 개나 돼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을 가진 셈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어떤 질문에 답을 할 때 실제로 딱 꺼내서 쓰는 책, 즉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는 51억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지식의 4.4%만 사용해서 이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효율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로레와 모이가 만나서 환상적인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SFT 컴포 방식으로 만든 그 효율적인 생각 데이터 있잖아요. 그게 모이 모델 안에 있는 교통경찰, 즉 라우터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교재가 되는 거예요. 라우터가 이 데이터를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이런 수학 문제는 저기 수학 전문가한테 보내야겠구나. 아, 이 코딩 문제는 코딩 전문가한테 토스해야겠네 하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훈련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실제 예시인데요. 사용자가 확률 문제랑 2차 방정식 풀어줘 라고 질문하면 AI가 바로 정답은?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저 땡크 태그 안에서 자기 생각 과정을 쭉 정리합니다. 보이시죠? 질문 1 분석 확률, 질문 2 분석 대수학, 이렇게 문제별로 생각을 깔끔하게 분리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모델한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파라미터가 1000억 개가 넘는 이런 거대한 MOE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원래대로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GPU,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때 큐로라라는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큐로라는 뭐냐면 거대한 모델의 본체는 4비트로 아주 작게 압축해서 냉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메모리를 거의 안 쓰게요. 그리고 나서 아주 조그만 어댑터라는 부품만 따로 훈련시키는 거죠. 마치 거대한 로봇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팔 부분에 새로운 장비만 착 붙여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MOE 모델에서는 이 어댑터를 각 전문가한테 따로따로 붙여줄 수 있어서 전체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도 각 전문가의 능력을 콕 집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단일 GPU에서도 가능해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최종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95%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I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모델의 95%는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전문가만 나와서 일하고 나머지는 대기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사고의 기술 자체를 배우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차세대 AI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